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헬스의 경제 8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벌써 8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는데 한 절반밖에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절반 정도 한 거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8강 정도 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12강 정도에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절반 이상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그래도 내가 공부 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하셨다는 가정 하에서요. 네, 복습 꾸준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언젠가 제가 확인할 겁니다.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그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거 못 본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 인생을 걸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번째 시간은 이제 시장 실패와 보완책인데요. 시장에다가 이제 그 시장을 맡기면요. 그 시장의 자율에다가 이걸 맡기게 되면은 너무 이제 자기 이기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만 너무 딱 쫓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회 전체적인 피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한 세 가지 정도요. 하나는 이제 재화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재화의 종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가격 통제죠. 가격을 최저 가격 혹은 최고 가격을 통제해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재화의 분류라고 해서 재화를 분류하는데요. 재화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제성이고요. 두 번째는 경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은 금액을 얘기해요. 유료냐 혹은 무료냐. 유료냐 혹은 무료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경합성은 뭐예요? 경쟁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거죠, 그렇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면은 당연히 배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료면 왜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돈 안 내면 못 쓰니까, 그렇죠? 돈 안 내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제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제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합성은요, 경쟁이 있구나, 그죠? 경쟁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합성도 있고요, 배제성도 있어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적재라고 부릅니다. 사적재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물건 주고 사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사적재에 해당하죠. 그렇죠? 웬만한 물건은 거의 다 사적재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배제성은 있죠. 돈을 안 내면 못 사니까. 뭐 신발 같은 거, 옷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돈을 안 내면 못 사요. 그럼 경합성은 있습니까? 경합성이 왜 있죠? 옷가게 가서 옷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 수집품이 있습니다. 제 신발을 열심히 삽니다. 신발 열심히 사는데 G드래곤 씨가 사는 그 신발을 제가 좋아해요. 조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신었던 그 신발. 그래서 그걸 사는데 그거 출시되면은 엄청난 경쟁이 붙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붙어요. 그래갖고 그 경쟁에서 떨어지잖아요. 지면은 이제 중고딩 나라 막 이런 데 가요. 그죠? 그런 데 가갖고 거기서 막 2배씩 주고 사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합성이 실제 있어요. 웬만한 물건들이 여러분이 사도 돈 주고는 충분히 살 만큼 양이 있어서 그렇지 그만큼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합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경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홈쇼핑이죠, 홈쇼핑. 홈쇼핑에서 보면 뭐예요? 마감인박 막 찍히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그게 마감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마감인박이 찍히고 있으니까 경합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사적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합성은 있어요. 경합성은 있는데 경쟁은 해야 돼요. 경쟁은 해야 되는데
굳이 비용은 안 내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바닷가?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혹은 공중화장실 혹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경합성은 있어요. 경합성 있죠. 물고기 빨리 잡아버리면은 물고기 없잖아요. 그죠? 물고기 없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누가 쓰고 있으면은 앞에서 이제 막 이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고 하고 그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합성은 있어요. 경합성은 있는데 그 돈은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돈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유제 이렇게 부릅니다. 공유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공유제는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은 돈을 안 내고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공유제는 뭐가 불분명한 거? 소유권이 불분명합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 왜?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내게 아니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중화장실 가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공중화장실 가면은 과관이죠. 그죠? 과관입니다. 거기 그 화장실 거기 변기에 앉기도 좀 민망한 막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죠? 물도 막 안 내리고 막 미쳐버리겠죠. 그죠? 게다가 그 정말 급해갖고 거기 가고 일단 앉고 봤어요. 앉고 봤는데 뭐 없어요. 휴지 없잖아요. 휴지도 없고 그죠?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집에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집인데 공중화장실처럼 그렇게 화장실 써요? 안 쓰잖아요. 그죠? 왜? 그건 내게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막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는 거죠. 그렇죠? 막거나 혹은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 이거 시험에 꽤 많이 나왔어요. 공유지의 비극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이 많이 나왔고요.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왔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왜 생겨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막 쓰게 되고 막 쓰게 되면서 그것들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뒤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그 세 번째 배제성은 있어요. 배제성은 있습니다. 돈은 내야 돼요. 돈은 내야 되는데 돈만 내면은 경쟁은 필요 없어요. 경쟁은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금제 이렇게 부릅니다. 요금제. 요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요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거 있냐? 대표적인 거는 그거죠. TV. 여러분 TV 보실 때 케이블 방송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렇죠? 케이블 방송은 돈을 안 내면 일단 못 보죠. 돈을 안 내면은 KBS, SBS, 그거 MBC 그 공중파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중파만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을 내고요. 돈을 내고 케이블을 달면은 그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유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오는데 윗집도 똑같이 나랑 똑같은 스카이라이프를 쓰고요. 그죠? 우리 집도 똑같이 스카이라이프를 써요. 그죠? 혹은 뭐 둘 다 올레 TV를 써요. 올레 TV를 쓴다고 봐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야구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야구를 못 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돈을 내면은요, 평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만 내면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요금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배제성도 없고요. 경합성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공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관공서 얘기하시면 돼요. 관공서. 네, 뭐 어떤 거죠? 뭐 경찰이라든가 뭐 군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군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거는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굳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재다 이렇게 부르는데 공공재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냐? 생깁니다. 생겨요. 왜 생길까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 무임승차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그 공공재가 생산되는데 막 쥐뿔도 뭐 해주는 건 없어요. 해주는 거 없는데 요구하는 거 엄청 많은 거죠, 그죠? 동사무소 같은데 가시면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그죠? 여러분 동사무소 같은데 가실 분들이죠, 그죠? 근데 거기 가시면요 그 사람들이 뭐 쥐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만 뭘 요구해요, 그죠? 거의 공무원이 노예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몇몇 가끔 이제 그 진상 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다 뭐냐면은 거의 뭐 공무원이 거의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되는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시면은 그 뭐 딱히 여기에 크게 뭐 투자한 건 없잖아요. 투자한 거 없으면서 뭔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혜택은 굉장히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그 무임승차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그 시위하면서 다들 목숨 걸고 시위하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시위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목숨 걸고 시위하진 않죠, 그죠? 물대포나 좀 맞으면 되지, 그지?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했어요. 실제로 탱크를 몰고 오고 총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28만 원 있는 사람들, 23만 원만 있는 사람들, 전 재산,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 탱크를 몰고 와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민주화를 혜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한다? 공공재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자세히 하셔야 될 거는 이 공유재랑요. 공유재랑 공공재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도로 중에서 사적재는 뭐고 공유재는 뭐고 요금제는 뭐고 공공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제성은 유료하고 무료잖아요, 그렇죠? 도로도 유료 도로가 있고 무료 도로가 있죠. 고속도로 톨비를 내면 유료고요. 톨비를 안 내면은 무료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료 도로면은 배제성이 있다. 무료 도로면은 배제성이 없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면 그거는 서로 가려고 거기서 그걸 사용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경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히면은 경합성이 있다. 막히면은 경합성이 있다. 막히지 않으면은 경합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막혀요. 돈은 내야 돼요. 네, 그렇죠? 막히는 유료도로죠. 막히는 유료도로, 그렇죠? 막혀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 안 내요. 막히는 무료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막히진 않아요. 근데 뭐는 내야 돼요? 돈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돈도 안 내요.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겠죠, 그죠? 설마 이렇게 자세하겠는데, 그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유료냐 무료냐 그리고 막히냐 안 막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은근히 막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무작정 암기하셔도 그래요, 그렇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조금 이해하시고 나서 기억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볼 건데요. 외부 효과는 뭐냐? 일단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습니다.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요. 네. 혹은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경우예요. 효과를 줘요,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 효과를 줬어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익을 줬어요, 그렇죠? 이익을 줬는데 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대가도 안 받아요. 대가를 받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어요.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는 준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줬는데 뭐 안 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외부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죠. 그렇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외부 경제 이렇게 부르죠. 외부 경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죠? 부정적인 효과라 부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외부 경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부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긍정적인 의도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줘요. 긍정적인 효과를 줘요. 그런데 뭐는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뭐는 받지 않는 거예요? 대가는 받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게요. 이익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이익이 큽니까? 사회적인 이익이 큽니까? 나한테 이익이 당연히 되죠. 그렇죠? 나한테도 이익이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뭔가 했겠죠. 그렇죠? 근데 나 말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이득을 줘요.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받는 이득이 크다는 거죠. 내 이득도 사회적인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득은 개인적인 이득, 사적 이익이면서 사회적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과 함께 사회적 이익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적인 편익이 있어요.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큽니다. 편익이 더 커요. 그렇죠? 이런 경우죠. 그렇죠? 비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비용을 내잖아요. 사회에서 그거 뭐 개뿔 해주는 거 없죠. 그죠? 근데 내가 비용을 다 낸단 말이에요. 내가 비용을 다 내고 사회에다가 좋은 효과까지 줘요. 그죠? 그러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사회는 원래 내가 해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이 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는 비용을 아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비용을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조금 보태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태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떤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사적으로 쓰는 비용이랑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죠?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편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양봉업자랑요. 과수원업자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양봉업자들이 하는데 과수원으로 해서 그 꿀을 얻는 거죠. 그렇죠? 과수원에서 꿀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딱히 뭐 그렇게 그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과수원은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지만 대가는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예방접종 같은 거, 예방접종이에요. 대표적인 외부 효과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 예방접종을 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죠. 왜 나한테 이득이에요? 감기 안 걸리니까. 독감 예방을 받으면은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득이죠. 감기 안 걸릴 수 있는 것 자체로 건강한 것만으로도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감기 안 걸리니까 누구한테도 옮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옮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 맞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사회에서 비용을 대주는 건 아니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 있을까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그 기술 개발.
그래서 소비하고 생산 쪽으로 기술 개발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렇죠? 물론 기술 개발한 다음에 얼마 동안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생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기술이 개발한 그 순간부터 이 기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내 이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이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저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그거 프로리그 막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근데 그 프로리그를 쓰실 때 프로리그를 할 때 그 게임을 쓰는데 그 게임 회사에서 이거 비용을 내라. 한 1달러 정도 내라.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만 인증해 주는 정도. 그래서 예의상 1달러만 내라. 1달러. 진짜 1달러. 1달러 내라 그랬는데 우리 그 운영하는 그 캐스파라고 하는 곳에서 거부했죠. 왜?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했는데 어쨌든 기술로 개발해갖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만들게 되니까 그죠? 주변에 그 프로리그라고 하는 외부 효과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게이머들도 생기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사회적인 이득을 더 크게 창출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얻는 비용보다 내가 얻는 이득보다 사회적 이득이 커요. 그죠? 사회가 쓰는 비용보다 내가 쓰는 비용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에서 필요한 양. 사회에서 필요해요.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과소 생산되거나요. 혹은 과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필요한 것보다 실제로 덜 소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방접종 안 해도 주변 애들이 다 예방접종 하면은 나도 안 걸리겠지. 쟤네들이 다 안 걸리는데 나한테 누가 옮기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술 개발도 내가 개발 안 해도 다른 놈이 개발할 거야. 다른 놈이 개발하면은 그거 가지고 사업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소비되고요. 적게 생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볼게요. 소비적인 측면에서 좀 볼게요.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평소랑 색깔을 다르게 그렸네. 괜찮습니다. 예. 이게 생산, 공급이고 이게 수요죠, 그렇죠? 공급이고 수요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소비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수요를 보시면 되겠죠. 수요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요만큼이 수요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수요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요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에요. 이만큼은 수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강제로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강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네,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 일반적으로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싸게 혹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도 그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씩 그 보조금이 들어가죠. 그렇죠? 보험금 같은 걸로, 그렇죠? 의료보험 같은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서 이 수요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사회적 필요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 수요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회적 필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게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볼게요. 아까 공급을 이제 이걸로 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 그리고 이거를 수요. 근데 공급에서요.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게 요만큼 공급하고 있는 거야. 요만큼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은 공급이에요. 이 정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만큼밖에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정부가 노력을 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그렇죠? 보조금 지급.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는요. 외부 경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엇을 해준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요. 그렇죠? 실제로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수요와 공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이고 생산 측면이냐 소비 측면이냐 이것까지 구분을 해서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가를 고르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2013년도에 나왔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어디 측면? 소비 측면. 이게 공급 측면, 고기 측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요 그래프가 2개 나오고 공급이 하나다라고 하면은 수요 측면이고요. 그렇죠? 수요 그래프가 하나고 공급이 2개다라고 하면은 공급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오른쪽으로 늘려가는 정책이다라고 한다면은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외부 경제 말고 이제 외부 불경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 불경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부 불경제는 어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죠? 뭐 어떤 거예요? 의도 안 해요. 의도 없어요. 근데 부정적 효과를 줍니다. 효과를 줘요. 그러면서 뭐도 지불하지 않아요?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죠? 양아치죠. 양아치. 우리가 생각하기 양아치.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사적으로 쓰는 사적 편익. 내가 얻는 이익 있죠. 내가 얻는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있죠. 그렇죠? 사회적 편익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크다는 거야? 사적 편익이 더 크다는 거야. 사적 편익. 왜? 내가 얻는 것도 사회적 편익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도 사회적 편익이긴 해요. 어쨌든 내가 얻었어요. 내가 얻는데 그 사회한테는 피해를 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얻는 비용보다 사회에다 피해를 줬으니까 사회적 편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익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서 사적 편익이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적으로 쓰는 비용.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부정적 효과를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줬잖아요. 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쓰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똑같이 얘기할게요. 소비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소비 측면 대표적인 거 뭐예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오네요. 그죠? 뭐가 나와요? 담배. 담배를 피면요. 그죠?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주잖아요. 간접흡연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거 피기 싫은데, 나는 그거 피기 싫고 담배 냄새 맡기 싫은데 그 사람들이 피임으로써 담배 냄새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저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관대합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 관대합니다. 지금 분명 정정했어요. 담배에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담배에 관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인데 관대해요. 굉장히 관대해요. 그 주변에 흡연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만 흡연자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은 길방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면은 길에 서서 이렇게 피시는 거는 구석지에 이렇게 가고 혹은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피시는 거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잖아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길에서 피시는 거는 나랑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길을 가시게 되면은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서 길방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방만 좀 안 하시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관대해요. 특히나 그 애국자시잖아요. 그죠? 담배 피시는 분들 굉장히 애국자십니다.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고 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담배가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 내 이익보다 내 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크다. 나는 담배를 피면서 나도 모르게 사회적인 비용을 쓰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생산적인 측면이죠. 생산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오염물. 네, 그렇죠. 오염물 방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염물을 방출해서 환경을 굉장히 파괴해요.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파괴된 환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물 물질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외부 불경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 사회 필요 혹은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실제 공급이나 소비량이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들이 사회에서 쓰는 비용은 사회에서 쓰는 비용이고 나만 일단 이득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그래프로 두 가지로 볼게요. 하나는 소비 측면, 즉 수요 측면이겠죠. 하나는 생산 측면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위에 건 뭐라 그랬어요? 수요 측면이라고 했죠. 그럼 수요 그래프가 몇 개? 두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수요입니다. 현재 수요인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는 이거보다 크다고요, 적다고요? 더 적다고요. 적어요. 그렇죠? 더 적은 만큼 요만큼의 수요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수요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수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만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도 줄이고 수요량도 줄이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맞으신 거죠. 그죠?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맞으신 거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그렇죠? 세금 부과입니다. 세금 부과. 세금 부과를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줄게 되겠죠. 그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에도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감안해서 더 적게 생산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책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 경제의 일반적인 대책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수요와 공급을 늘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 불경제에 대한 대책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줄이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나왔었다 그랬어요. 그 그래프 4개 주고요. 수요 측면의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 혹은 외부 경제, 혹은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 이거 그래프 찾는 문제, 이런 것들 문제 나왔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외부 효과는 끝났고요.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되게 명확하죠. 그렇죠? 정부의 가격 통제.
정부가 이 가격을 왜 통제하는가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죠. 왜 가격을 통제해야 될까요? 가격이요. 가격이 두 개 중 하나죠. 폭등할 우려가 생기거나 혹은 폭락할 우려가 생겼어요. 폭락할 우려가 생겼어요. 네.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누가 큰 피해를 보게 돼요? 네.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를 네.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한다거나 혹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생산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절대 이 가격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때 최고 가격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가격이 폭락해요. 가격이 폭락할 때 절대 이거 이하로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최저 가격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통제부터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수요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 이제 폭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너무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오를 것 같아. 지금 현재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게 너무 고가란 말이에요. 고가라서 수요자들이 충분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잡죠. 여기까지 딱 잡고 야, 이 이상 올리지 마. 이 이상 올리지 마. 그죠?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원래는 어디까지? 원래 여기까지 올라가야 정상 가격이죠. 그렇죠? 균형 가격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 정도 최고 가격 이 가격 이상으로 올리면 안 돼. 이 가격으로 이상으로 올리면 안 돼라고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균형 가격은 통제했으니까 당연히 통제된 데서 하는 거죠. 그죠? 여기 통제된 데서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가 새로운 균형 가격점이 되고요. 균형 거래도 당연히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요만큼은 뭐가 생기는 걸까요? 요만큼은 공급은 여기, 수요는 여기.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로 거래는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요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죠. 네, 요 안에서만 일어나게 돼요. 요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잉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잉여. 원래 이전까지는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됐었죠. 그죠? 요 라인에서 가격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형성됐었기 때문에 요 밑에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였고요. 생산자 잉여. 요 위에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였죠. 소비자 잉여였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제 줄어들게 됐죠.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내려가게 되고 거래량이 여기서 끊게 돼요. 여기서 딱 끊기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딱 끊기게 되니까 여기 생산자들은 요만큼만 공급하죠. 그렇죠? 요만큼만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어디로 바뀌는 거야? 여기 요 노란 선 아래쪽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디가 되냐?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소비자 잉여는요. 요만큼은 빼셔야죠. 이만큼은 잉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모되는 잉여고요. 그죠? 요만큼이죠. 그렇죠? 요 정도가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사회적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회적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다?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잉여가 줄어드는 거는 생산자.
생산자하고 사회에서의 잉여는 줄어들어요. 다만 누구의 잉여는 늘어난다? 소비자 잉여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늘어납니다. 거의 늘어나. 왜? 요 면적이 늘어난 이 면적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됐어요. 여기서 이제 너무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제대로 두면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는데 이 균형 가격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는 누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산자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가격 이하로는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최저 가격제입니다. 최저 가격 규제예요. 이 이하로 내리지 말아라요. 이 이하로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얘기할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그러면은 이 가격이 결정돼서 여기에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수요는 요만큼인데 공급은 어디예요? 이 정도로 늘어버렸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잉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원래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여기서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여기서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생산자의 잉여는 늘어났죠, 그렇죠? 생산자의 잉여는 요만큼 손실되고 이만큼 늘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자 잉여는 늘었어요. 다만 소비자 잉여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왜 이런 경정책을 할 때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 최고 가격 규제할 때, 그쵸? 요 이상 올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파트, 부동산 이런 거죠, 그렇죠?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 심해요, 그렇죠? 버블이 심할 때 더 이상 이만큼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상 올리면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도 못 사고 다들 이렇게 막 밖으로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들의 가격을 규제할 때,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대표적인 거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이제 떨어지게 되면요, 농부들이 다 몰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농사를 못 짓게 되고요. 농사를 못 짓게 돼서 그 사람들이 다 몰락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식량 수입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내수가 가능해야 돼요. 식량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쌀값을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정부가 사주죠. 정부가 그 쌀을 사줘요. 쌀을 사준 다음에 그 창고에 넣고 있다가 그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쌀 생산하지 말고 생산하지 마. 대신 내가 생산했을 때 드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 우리가 보존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쌀이 쌓이면은 뭐 군대 같은 데 보내거나 혹은 뭐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일정량을 가지고 그리고 뭘 규제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규제한다는 거죠. 그것도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 여러분을 위한 거죠. 최저임금제.
여기서 그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 여기를 노동시장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제 이 노동시장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노동시장의 공급자는 노동자죠. 그렇죠? 노동자고요. 네. 노동자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는 기업이 되죠. 그렇죠?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하고 기업 중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절대 이하로는 임금을 하지 마라. 임금을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익을 늘려주는 거? 노동자들의 편익을 늘려주는 거.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럼 여기 노동시장에서 이 최저 가격 규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금을 규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규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실업이 된다는 거죠. 실업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정도 임금을 쓰느니 안 쓴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더 일하고 싶은데 기업들은 이 가격 주고는 못 써.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이것은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노동시장의 경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이 여기까지 늘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늘거나 혹은 이거보다 더 크게 늡니다. 한 여기까지 늘었어요. 여기까지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최저 가격 규제는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최저 가격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균형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니까. 그렇죠? 균형 가격이 여기니까 실제로 이거를 규제를 하나 마나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규제를 안 해도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됐어요. 여기 이하로 내리지 마? 우리는 균형 가격이 어딘데? 여긴데. 내릴 생각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공급이 이만큼 줄어서 균형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실효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여기에서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요. 공급이 줄었어요. 공급이 줄어서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늘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공급이 늘었어요. 공급이 이렇게 늘어서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효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고 가격제는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균형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최저 가격제 같은 경우는 그 가격 규제보다 균형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왔었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실효성이 없어진다. OX 이런 것들 문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여와 관련한 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때 잉여랑 조금 연결하셔 보시면 돼요. 잉여에서 제가 그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요거 가격 규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래프는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 많은 그래프들 전부 다 직접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